네,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입니다. 자, 7월 25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의 경우 0.44%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. 외국인이 1000억가량, 기관이 2000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. 코스닥의 경우는 0.01% 약보합세로 좀 마감을 하였는데 외국인이 700억가량, 기관이 한 30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좀 양대 시장 조금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그게 좀 증시 움직임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일단은 가장 앞서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조금 이루어질 예정인데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일단은 당연히 전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수출 수입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내용들이나 각종 정책에 대한 논의들, 미국, 중국이 좀 외교에 대해서 사실 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슈들이 많은데 기술적인 내용들, 반도체적인 내용들 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좀 여기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미국의 7월 FOMC가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. 당연히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은 초점이 맞춰지는 내용은 금리 인상의 폭 0.75%포인트일 것이냐 1.00%포인트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현안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이제 0.75%포인트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0.75%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진작에 모르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악재를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을 해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큰 수치를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올라오면서 뭐랄까 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좀 알아봐야 되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번에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뭐 1%든 0.75%든 이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다시금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게 거진 가시화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좀 더욱 강세를 보일 가능성과 외국인이 한국에 조금 투자해놨던 자금을 다시금 미국으로 뺄 가능성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. 그럼 여태까지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보다는 한국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보이진 않았지만 이게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과 이런 한미 금리 역전, 뭐 이제 유로화에 대한 내용까지 좀 시장을 보면 체크해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GDP 성장률까지 공개가 되니까 이번 주 초에는 좀 오늘도 사실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.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낮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이후에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이거를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느냐 혹은 악재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텐데 이런 이슈들을 좀 보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. 무조건 내려갈 것이다. 공격적인 전략을 세운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좀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라는 이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종, 뭐 대표적으로 뭐 기아가 나와 있네. 기아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. 현대차 또 현대차도 강세를 보였죠. 고가 기준 한 4% 가량까지 갔었네요. 현대차가.
이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를 좀 중심으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생산량 회복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에 18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. 조지아주가 기존에 리비안에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가 15억입니다. 이때보다 큰 수치라는 건 이때보다 큰 기대감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고,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동차주의 좀 전반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점차 좀 유입이 되고 있다,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방산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일단은 이번 주 북핵에 대한 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. 북핵 실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이제 폴란드 무기 수출 모멘텀, 저기 뭐야, 한국의 뭐 K9, K2, FA50 이런 구매 계획을 폴란드에서 좀 구체적으로 구매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.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한국항공우주, 뭐 이런 종목들이 꽤나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, 또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. 태양광 관련주들, 뭐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주죠. OCI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SY 이런 종목들도 꽤나 급락이 좀 나왔는데, 중국 정부가 이제 태양광 패널 핵심 원자재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개입할 예정이다,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였다,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들도 체크해보면 아시겠지만, 시장 자체가 오늘도 그렇고 방향성이라는 걸 좀 방향성이 확립이 돼 있는 장세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요. 개별적인 모멘텀,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이 개별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,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유하신 종목군들에 따라서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참 힘겨운 하루하루 잘 버텨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